자, 마지막 진행은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포천시 정책 제안 세미나, 정책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정책 토크쇼 진행은 우리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이목 교수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이목입니다. 지금 진행은 백이목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직전에 발표드리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원래 4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의 발표가 또 너무 열띤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조금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진행자하고 협의한 결과 늦어도 4시 반까지는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나라 중요한 권한 중에 병권 뭐가 있는데 마이크 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이크 진 사람이 일단 문제니까 여러분 되지만 제가 나름 시간 조절할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인은 우리가 항상 시장의 업무에 바쁘신 우리 정종근 의장님께서 오늘 우리 발표 쭉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또 시의 정책에 이런저런 반영될 요소 어등에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 위치에 계시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간 조정은 제가 합니다. 저는 단순히 중간에서 4개 역할을 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종근 의장입니다. 네, 오늘 2015 포천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부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서 정책 제안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자리는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부시장님이나 하시는 게 마땅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중심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서 어떤 질문을 또 혹시 받을까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 포천시가 이제 앞으로 2020년 2030 도시 계획에 맞춰서 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건 변화가 주위나 지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2016년이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물론 뭐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의 집행과 수립 뭐 이런 분야에 특히나 예산에 관한 심의권을 지닌 우리 의회로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또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오늘 뭐 자유롭게 하시죠. 시의 집행부 일을 보시는 우리 실무진들도 좋고요. 물론 오늘 정치위원들도 많을 것도 없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든가 아니면 요청하실 사항이나 질문 사항들 뭐 자유롭게 제가 굳이 구분 짓지는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윤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목소리 작습니다. 포천 농정과장 이혁수입니다. 오늘은 이런 자리에 마련돼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의장에게 좀 주셨습니다. 현재가 포천 농수산물 축제가 6회째가 좀 설거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꼭 먼 서울까지 가야 되느냐, 이젠 일로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책 제안을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마이 홈타운 포천이나 잘 살보세나
또 포천 에코 투어. 사실 이걸 하다 서울 시민들이 포천 잘 모르거든요. 아까 저 김진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연구하는 학생들이 100여 명인데 98%가 포천인들을 몰라들은 겁니다. 저 입장은 이왕 이렇게 한 거 포천시 농산을 꼭 파자는 것보다도 포천시 홍보에서 꼭 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에서도 그걸 꼭 계속해서 서울시 해드리냐 이런데 의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죠. 우리 서울 광장에서 하는 포천동 특산물 행사가 올해 6번째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개선점이 제기되고 해왔지만은 올해까지는 뭐 처음에 시작한 그 방향대로만 했다고 봐져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첫째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접목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 저는 뭐 전혀 노력해서 접목된 부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울 광장이라는 그 제한적인 장소에다 놓고 보면은 그 이상 바뀔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운영의 효율성 이런 거야 뭐 어느 행사나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6회까지 그냥 왔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의회에서는 많은 그 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그 저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이 부분을 진짜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된 농특산물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첫째 예를 하나를 들어보자면요. 변화를 주는데 장소에 제한된 거를 장소를 이동시켜서 주는 제한이 가장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 광장에서 하는 거는 포천시의 이미지가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 또 우리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이 서울 시민들을 통해서 홍보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 투자 대비해서 본다면. 근데 실익이 뭐가 있느냐 그게. 과연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 또 품목단체 또 그것을 생산을 해서 제품화한 기업인들 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중심의 무게를 또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결론은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포천시의 홍보 이미지를 서울 시민에게 홍보하는 거는 다른 매체가 더 훌륭하다고 봐져요. 많은 사람한테 부각시킬 수가 있고, 일반적인 그 방송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서울 광장에서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입니다, 사실. 그게 거기 오지 못해서 장소가 비좁다 할 수 있는 그 행사로는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장소를 한번 옮겨보자. 결국은 서울 시민 또는 수도권 시민들한테 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농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포천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건데, 그럼 그들을 우리 포천에 오게 하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 각 읍면동에서 서울하고 그 자매 결혼을 맺은 곳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읍면동 또 사회단체에서 이 축제 때마다 사실 버스를 빌려서 올라가잖아요. 자발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관심 있어서 가시는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동원해서 무슨 효과를 누리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 열정과 그 비용을 서울 시민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10월 한 달 내내, 우리 10월 한 달 내내 축제가 있잖아요. 부청마다 아니면 동사무소마다 밀집된 아파트 대표자 한테 버스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버스 투어를 그 비용으로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를 투어를 시켜드리면서 우리 농수산물 쇼핑을 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한다면은 그게 더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의회에서 좀 아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집행부에다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학수 과장님이 원래 이거를 시작하시고 면회 가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면회에서 또 이걸 어떻게 또 수행을 하고 오셔서 다시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생각하고는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이제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의견을 나눌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죠. 농수산물 축제 저도 뭐 매년은 안 갔습니다만 한 2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과장님의 실무자로서의 질문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마 의회 입장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되겠죠. 의장님이시니까 아직 뭐 전체 의회 공통된 의견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의장님 개인적 입장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말미에 그러셨죠. 심도 있게 의회에서는 지켜보겠다. 원래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라는 표현을 쓰시면 그는 분명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홍보 효과나 민생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방법론의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조금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의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실무에서 실무대로 효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주제는 소위 농수산물 말하자면 축제와 관련된 축제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도 되고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 줬습니다.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육성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천동 청국진에 조경합니다. 우선 늘 의정 없는 노고가 말씀을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부천시는 장자 일반 산업단지나 용정 일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데 큰 산업단지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천 에코그린 산업단지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지역개발 발전이라는 측면과 청정지역의 자연을 간직한 부천의 이미지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정 장자 산업단지 이제 올해 준공 목표로 준공을 앞에 두고 있고, 그 전에 양문 산업단지도 있고, 또 추진되는 에코뿐만 아니라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죠. 어제 우리가 승인 고시한 금융산업단지도 승인됐고, 이제는 산업단지가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는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검토를 갖고 단지를 유치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봐져요. 좀 놓친 부분이 많죠, 사실. 지금 우리가 장자산업단지로 장자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갈등이 해소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뭐 어떻게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시가 필요로 선택적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산업단지가 앞으로는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천시에서 지난주에 지난 2월 달에는 경기도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저희 의견을 보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 승인 부서를 방문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가 대기 오염 등이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안 좋은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이 있습니다만, 또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소각로가 설치되는 에코산업단지는 절대 불가다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관광유역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답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각장으로 인한 그런 산업단지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포천시의 환경, 대기 오염 등이 원인이 규명이 되고 앞으로 이 개선책이 그 확립이 돼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계획이 쓴 후에 사안별로 봐서 유치를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그거는 불가한 거다. 통틀어서 산업단지는 앞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디자인 빌리지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파일을 키워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해야겠죠. 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이제 포천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측면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도시발전의 가장 근본이지만 이제 그 틀은 어느 정도 잡혔고 또 우리가 2030 도시계획에도 변경된 계획에도 포천시청을 중심으로 남측은 도시화 산업화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발전 모드로 만들어 가고 또 난립되어 있는 우리 중소기업도 아니죠. 사실 중소기업은 한 5%도 안 되지는 4,200의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다 소규모 이제 난개발화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준산업단지화해서 정비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축과 또 북쪽 축은 사실 우리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한탄강과 우리 그 산정호수, 단계굴 배틀에서 진짜 굴뚝 없는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관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또 그것은 통일 대박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좀 고려할 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따복 3단을 저희한테 유치문의가 있었지만은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육성을 하겠습니다. 네. 산단 유치의 필요성을 조금 그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시고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산단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양면이 있습니다. 저도 교통을 공부하는 사람 조금 첨언 한다면 저는 산단 유치든 아니든 산단이든 뭐든 간에 구리포천강 고속도로가 아까 의장님께서도 2016년을 중년해로 보신다고 하신 게 저는 구리포천강 고속도로가 염두에 두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구리포천강 고속도로의 IC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시의 아마 앞으로의 승패 여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IC 부분의 1.5, 반경 1.5km를 IC 세례권 거리거든요. 그 안에 주구가 들어가든 산단이 들어가든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거기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판교 서쪽 끝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오면서 속된 말로 대박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도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IC 주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산단도 그와 연계되는 면이 있으면 하는 나름대로 첨언을 드렸습니다. 자, 산단 관련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는데 또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보천신문 양사영 기자입니다. 네, 산단 유치에 관해서는 얘기 잘 들었고요. 산단보다 더 중요한 게 산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43번 국도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산단 유치하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예, 물론 그 산단에 필요한 고용 인구가 반드시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교통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 간접 자본이 확충이 돼야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교통이 복잡한 곳에 인구가 늘어나기가 힘들죠. 또 고용 창출도 기업이 들어오지만은 고용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 포천 관내에 가용 인구 갖고 기업의 그 고용 인력을 전부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은 우리 포천시를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갈 대동맥이잖아요. 우리 민자고속도로. 경기 북부 지역에는 최초로 경기 북부 지역을 대변하는 민자고속도로가 2017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주요 간선도로인 43번 국도와 47번 국도가 합포장 공사가 시작됐는데 43번 국도는 이미 많은 공정을 이루어져서 이제 2018년 정도에 완공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축으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된다고 봐집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지역 발전과 여러 가지가 연관된 것 중에 철도가 꼭 있어야죠. 아까 우리 우명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도시가 발전하려면은 육해 공군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 지역인 관계로 인해서 해군은 있을 수가 없고 공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육로에 대한 교통 문제가 사실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미비한 거고 또 우리가 국가 정책을 보면은 경기 북부 도로율이 전국 평균의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또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가 싸우고 있어요 일단.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간선도로 두 간선도로 6차선으로 확보되고 그 위에 내부순환도로도 계속 경기도 사업 광화 마산간 도로 등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30 우리 도시계획에도 인구가 28만 반영된 연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죠. 제 질문은 산단 유치나 도로에 관한 문제보다도 더 중점은 주거단지 계획이 있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예. 주거는 저희가 그 산단과 또 주거는 같은 맥락에서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교통이 좋다고 전부 출퇴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용정산업단지의 행복주택을 유치한 부분도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주거와 산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거 문화를 택지 개발 형태가 아닌 주거 문화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또 누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네, 기업경제학과 특가산업팀장 조대령입니다. 네, 포천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성장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기반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천은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고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인 포천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방안에 대해서 의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 산업단지에서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국가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회간접 자본이 확충이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북부가 여러 가지 통계나 현실을 봐도 상당히 그 미비한 것이 국가가 제한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군사시설 보호라든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 얼토당토 않은 법이 우리 시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봐집니다. 우선은 간접 자본을 확충을 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통 문제죠. 그래서 도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튀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철도 유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철도는 우리가 없다가 맥심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을 다 열어놓고 우리 시로 철도가 깔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제약받고 있는 것을 국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전부 제약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수정법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60년 이상 안보라는 미명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군사시설 주변 지역, 특히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안전대책 촉구를 위해서 지금 범시민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에 안보는 전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죠. 근데 피해는 그 지역분들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심한 곳이 저희 포천이고 또 사육장 주변 주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정부에 이런 사정을 완곡하게 전달을 해서 수정법도 좀 폐지 또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또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법 국회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이런 것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부 또 정부가 각 부처별로 또는 또 우리 국회 이런 홍보를 우리 시민 모두가 한데 힘을 모아서 함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야만 근본적인 제약이 풀려야 규제가 풀려야 또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사면에 근무했을 때 가사면 근무했을 때 행사장에서 사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대단한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사모님이랑 연애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종묘 결혼을 하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을 지금 제가 좀 결혼이 좀 늦었는데요. 사실 소개를 받아서 연애 중에 그냥 제가 반해가지고 빨리 결혼했어요. 연애 기간 중에 에피소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지금도 늘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는데 저는 사실 1년에 한 500일 술을 먹어요. 네. 오늘 이제 저녁에 제가 미팅이 있는데 점심에 좀 사실 반주를 여러 잔 했거든요. 행사장에 가가지고 김장하시는데 도로 갖다도 먹고 그렇게 따지면 500일 된다는 그냥 농담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제가 360을 다 먹는데 점심 저녁을 거의 못 먹죠. 처음에 한창 데이트할 때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좀 탐탁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냥 술은 얼마나 하냐고 그래서 소주 반병 맥주 반병이라는데 거짓말이 그냥 금방 드러났죠. 그래서 그 신용을 지키려고 앞으로는 부거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네,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정확히 27분을 가리키거든요. 아까 제가 4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손이 갑자기 좀 올라오고 있어요. 두 분 손 드셨는데 두 분 기회를 드릴게요. 단 1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의전 교사님도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자, 먼저 우리 과장님 불러주세요. 예. 기업경제과장 김나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장님 취임 이후에 의회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폐지라든지 각종 견학의 해외 연수에 공무원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너무 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의회가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정책 제안 세미나니까 정책 제안 세미나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기획팀장이 있을 때 이 정책 위원회를 담당했었는데
정책 제안이 사전에 이제 오늘 그 위원님들이 심층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이 관련 부서에 접목이 잘 안 됩니다. 그 뭐냐면 그 김준래 교수님 가셨는데 김준래 교수님은 이 정책 제안을 하기 전에 저희랑 충분히 상의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한 걸 갖다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제안하는데 힘이 빠지고 또 사업부서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또 하나 업무가 만들어지니까 힘들어하고 또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 제안이 시범적으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정책팀이나 또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의회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위원 또 의회 의정자문위원 또 관련 공무원 또 거기에 더해서 의원님까지 참여하는 후속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의정자문위원들 모시고 아마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은 반드시 관련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고 또 이왕이면 의정자문위원이나 정치자문이나 결국은 시민의 행복과 시민 지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위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듣고 같이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질문 많이 했는데 나는 1분에 답을 알아서 곤란하잖아요. 우선은 정책위원회가 사실 이 정책위원회는 9월쯤에 열려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전에 김남현 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잘 해주신 거예요. 제가 답할 걸 미리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사전에 정책 제안을 할 때 소통이 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그건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 9월 달에 이루어져서 10월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함께라도 괜찮고 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의회의 의정자문위원회하고 저희가 또 의회 측면에서 또 그 검토를 하고 그런 어떤 검토기관 또 이게 사업으로 되려고 하면은 또 더 채워져야 될 부분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그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채택이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료가 저도 다 처음 이 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정책으로 실제 채택돼서 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7, 8년간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애써서 준비하고 또 발표하신 게 그대로 그냥 묶여있다는 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그 정책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간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한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반드시 정책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정책위원회와 우리 시 의정발전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노력을 하면은 좋은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위 효과적 운영에 관해서 우리 김 과장님께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정책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곱씹어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차제에 우리 시의 정책위의 효과적 운영 이 누가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런 차제에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한번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4시 반으로 약속을 드렸는데 제 스스로 약속을 지금 파괴할 입장이고 손을 드셨는데 마치기도 참 명구스럽고 해서 마지막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이. 네. 앞서 나올 법 한 질문들이 다 나온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정책위원들이 발표가 8가지였는데 그중에 4가지가 결국은 우리 포천이 먹고 살아야 될 게 관광이고 체험이고 휴양이고 2차 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 네 가지의 모든 개념들이 결국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하나로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하나의 슬로건 하에 통합해서 서로가 어떻게 엮여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조금 맺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고민해 오시지 않았을까, 과거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천이 K빌리지가 벌써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앞서 생태나 관광이나 체험들이 대부분 포천 위쪽이 훨씬 많이 참재되어 있는데, K빌리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래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그와 다 앞으로는 그게 완성이 되고 난다면 연결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큰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까지 혹시 선정된 이후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공직자분이 질문하신 개발과 보존은 대립 관계지만 사실 그건 보완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 산업과 도시화와 체험 관광을 연계한 우리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으로 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는 저희 시가 아주 딱 맞는 시예요. 그래서 K디자인 빌리지가 그 산업을 총망라하는 거지 패션과 디자인을 갖고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티브를 그걸로 삼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파이가 키워질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잘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구리 월드 디자인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또 의정부에서 그 K-팝 유치하려고 하니 모든 게 중복되는 부분이라 경기도의 사업권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잘 되는 거하고 또 우리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이라든지 6차 산업은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 함께 발전을 하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은 함께 발전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 고속도로 개통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이게 포천시에 진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쉬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약속드린 시간이 다 조금 5분 정도 오가였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책위원들 발표와 함께 또 통상 보면 우리 신부진들은 자리를 뜨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 보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름 감동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의장님 아무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볼 때 이렇게 정책적인 요소에 관해서 답하고 하시는 게 어쩌면 이게 좀 경계가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민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직분에서 정책을 다루는, 정책을 집행하는 듯한 또 이렇게 뉘앙스를 주시는 것도 조금 하고 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신 듯한데 역시나 그간의 관록답게 아주 교묘하게 잘 교묘하면 실례입니까? 절묘하게 정책 집행과 비판의 입장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또 저희 같이 전문가랍시고 행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과 우리 또 소위 인간단체에 계시는 또 동력을 주시는 시민의 대표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의지가 잘 투영이 돼서 포천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시에서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 태생은 아닙니다. 공부를 마치고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에 오자마자 한 2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감히 포천 사람이라 까봅니다. 포천 그러면 정말 그래 아까 누가 그러셨죠? 아주 깡총 취급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회에 가도 서울에 있는 교수들 만나면 아, 표 교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몇 시간 걸려요? 금방 온다 잤어가 나 이러고 가죠. 하니까 깡총 취급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도련님 말씀하셨죠? 지표를 봐도 여기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보는 게 그런 자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뭔가 저도 미력하지만 우리 연인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뢰인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참에 우리 정책위원 여러분들도 저도 정책위원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정책위원이랍시고
죄송합니다. 뭐 괜히 폼 잡는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하면서 정책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정책위원으로서 보람도 있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 계시니까요. 의장님 계시고 하니까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1분만 주십시오. 북서쪽으로 최근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가 민자 고속도로 말씀드릴게요. 서울 문산, 기존에 서울 춘천 다 민자죠. 구리포천 민자입니다. 이 세 개 민자가 전부 다 앞전에 서울을 붙여놨어요. 굳이 서울을 해바라기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울 문산도 고양시 덕양교 출발해요. 고양 문산이에요. 서울 춘천 하남 시기점입니다. 하남 춘천이에요. 우리는 굳이 구리포천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명칭에 관해서. 뭐 구리포천이 뭔 의미고 서울 포천이 뭔 의미가 있나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싶어요. 기업인들 제가 만나면 서울에 나가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조금 했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만나면요. 구리포천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투자에서 벌써부터 이 브랜딩, 이미지가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서울 포천 그러면 서울에서 갈 수 있네 이거하고 구리포천 강원도 어디 있어? 이리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차이는 좀 제법 있다가 보니까 차제에 우리가 예건이 된다면 우리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가 제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포천에도 이제 간에 아까 우리 기자님 계속 그 접근해서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차로 가서 어제문까지 가서 태워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리포천, 서울 포천간 이 도로가 우리도 있다. 이거 타면 잠실에서 40-50분이면 온다. 40분이면 온다.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어딘가에 막 고답적으로 홍보가 더 좋고 뭐도 좋습니다. 어딘가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주변 지역, 산단, 서울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 등등 판교 테크노필 등등 주요 기업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해서 포천에도 비교적 아직까지는 저렴한 땅값에 갈 수 있는 땅도 있고 길도 있네 하는 걸 알려줘서 기업 투자의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의 호재로 우리는 이 고속도로를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름도 바꾸자 하는 점을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판에 제까지 말씀만 죄송한데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머리 맞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